안녕하세요, 지니 소장입니다. 오늘은 동탄2에 있는 제이미 하우스라는 상가주택에 대한 디지털 오픈하우스로 진행해 볼게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건데요. 1부는 계획 설계, 즉 평면계획, 인면계획, 인면에 대한 3차원 디자인, 모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주로 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공되는 과정, 그리고 시공이 다 되어 있는 결과물을 이제 돌아다니는 말 그대로 오픈하우스죠. 디지털 오픈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2의 한 블럭인데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코너 부지고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코너 부지고, 북측과 동측으로 이 도로를 끼고 있죠. 여기 코너 부분이라서 이렇게 가각이 지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니까요. 상가주택은 향에 대한 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일조권을 받죠. 그래서 지금 이쪽 화면상 위쪽 부분이 북쪽이에요. 그런데 동탄2는요, 북쪽으로부터의 일조권을 받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북쪽에 도로가 있는 건 좋은데 4-2 부지 요 대지 경계선 여기로부터 일조권을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다른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일조권을 비스듬하게 받아요.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 전국 방향 표시가 있죠. 여기. 그래서 일조권을 받는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일조권에 대해서 잘 감이 일반적으로는 없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요거를 3차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조권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3차원으로 표현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조금 이해가 쉽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조권을 좀 도식화 시켜 놓은 거예요. 3차원화. 바로 요 선이죠. 왼쪽 화면에 있는 이 일조권을 어떻게 받느냐 라는 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 일조권이 날라오는 쪽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띄워서 일조권을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1층, 2층, 3층 다락까지 다 하더라도
일조권에 안 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조권이 날라오는 방향 쪽으로 주차를 해서 이렇게 띄워서 피해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이해가 쉽죠? 이렇게 요 투명하게 생긴 이 일조권 선을 이렇게 피해 나간다. 자, 그러면은 바로 평면 계획을 볼게요. 자, 제이미 하우스의 평면 계획입니다. 1차 평면 계획, 총 평면 계획은 4차에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배치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일조권이 날라오는 이쪽 화면상 좌측 대지로부터 이격을 우리 건물을 이렇게 이격을 시켜서 일조권을 피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주차를 2대를 대고요. 화면상 왼쪽에 주차를 2대를 대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주차를 2대를 대는 주차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공간에 이렇게 조경을 두고, 그리고 이제 코와 계단실을 화면상 좌측 이렇게 대지 좌우측에 좌위쪽에 좌측 위쪽 편에 코아를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이제 코너를 가장 많이 살려야겠죠. 아무래도 코너 땅이니까 코너를 살리려면은 이 코너 살리고 위쪽 살리고 왼쪽 오른쪽 살리면은 코아 위치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 임대세대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은 임대세대가 아래 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좌측 상단으로 계단실을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좌측 상단으로 계단실을 배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이 이 주차 위치와 계단실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 화장실은 이렇게 이 코아가 계단실이 이 좌측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랫부분에 화장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하고, 화장실은 바깥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상가가 혹시나 이렇게 나눠졌을 경우에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장실을 외부에서도 진입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 상가를 통으로 쓴다면은 이 문은 폐쇄를 하면 되겠죠. 바깥으로 도는 이 문은 폐쇄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주차 계획과 코아 위치, 상가의 전반적인 형태를 잡았어요. 1차 계획입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안을 2개를 잡았어요. 자, 2층은 1안과 2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왼쪽이 1안, 오른쪽이 2안입니다. 자, 1안을 한번 볼게요. 1안은 이 코아에서 이렇게 현관이 2개로 세대가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위쪽 세대와 화면상 아래쪽 세대가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아래쪽 세대부터 먼저 설명하면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 복도가 있고 거실이 이제 나오죠. 중문을 거쳐서 현관으로 들어와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짧은 복도를 통해서 이제 거실이 확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왼쪽에 방들, 작은 방 2개, 가운데 화장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주방 아일랜드까지 배치를 하고요. 대형 냉장고, 그리고 다용도실, 주방 근처에 다용도실, 그리고 오른쪽에 화면상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제 안방, 조그맣게 안방 화장실 뒀어요. 이렇게 가운데 문을 내어가지고, 요게 화장실 되게 작아요. 작아도 가운데 이렇게 이다지 문을 두면은 이렇게 세면대하고 변기를 둘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잡았고, 위쪽은 이쪽 세대로 가보면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연히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열면은 이제 가운데 거실이 있고, 아래쪽에 방 하나와 위쪽 좌측편에 안방, 안방도 역시 위쪽 세대 안방도 역시 가운데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은 화장실 뒀어요. 이렇게 두고 위쪽에 오른쪽에 주방, 디귿자 주방, 아일랜드, 다용도실. 그래서 이 코너 땅은 항상 이 코너 부분, 이 사선 부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선 부분에 대해서 메인실이 오면 좀 곤란하겠죠. 이 사선 부분에 좀 부속실들, 지금처럼 주방이나 다용도실 뭐 이런 것들을 위치를 해서 메인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이나 방들이 좀 반듯하게 나오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1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조상은 좀 완벽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우리가 앞전에 위치도에서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이 화면사 위쪽과 오른쪽이 도로죠. 개방성이 있는 도로단 말입니다. 위쪽과 오른쪽이 도로예요. 그런데 요 아랫세대 거실이 이쪽 인접 대지를 향해서 있죠. 구조는 좀 완벽해 보이지만 이 거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답답하다고 할 수 있는 인접 대지를 바로 보고 있어요. 인접 대지에는 바로 건물이 있겠죠. 그래, 이것이 많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2안 어떻게 검토를 해봤는가 하면, 오른쪽 이제 2안입니다. 2안에서는 위쪽 세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아쪽 세대를 좀 바꿔봤어요. 거실을 이제 도로변으로 이렇게 면하게 하고, 이제 침실을 하나를 줄였어요. 예. 1안은 방 3룸이 이렇게 나오는데, 2안은 방 하나를 줄이고 거실을 좀 크게 해서 도로변으로 면하게 하고 방을 2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과 다용도실의 위치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안과 2안을 이제 잡아봤어요.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죠. 1안과 2안이. 여기에서 이제 건축주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왼쪽은 구조상은 좀 완벽해 보이는데 거실이 인접대지 쪽으로 면해져 있다. 오른쪽 이제 2안은 도로 쪽에 좀 개방감 있는 쪽으로 거실이 배치가 되지만은 방 하나가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요게 이 비율상 이 거실이 좀 비례에 안 맞게 좀 많이 크죠. 당연히 방을 하나 줄이고 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2층에 대한 1차 계획안을 잡았고요. 자, 3층으로 주인 세대. 자, 3층은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 바로 접해서 팬트리를 뒀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큰 짐 같은 것들이 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관문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쫙 통경 축을 뒀어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통경 축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이 주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맞바람치게 할 수 있겠죠. 아래에 창문을 열고 위쪽에 테라스 쪽에 창문을 열면은 이 맞바람도 치고 환기 채광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목도축이 있다. 위에서부터 설명해 볼게요. 위에는 이제 끝에는 조그만 테라스를 이렇게 뒀어요. 두고 공용 화장실을 또 두고, 그리고 작은 방, 여기 요 사선 부분에 대한 처리가 좀 관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예 방을 크게 뒀어요. 작은 방이지만 이 4.9m에 3.8m 아예 사이즈를 크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 사선이 좀 아쉽지만 아예 방이 크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 쓰임새는 더 높아지겠죠. 사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작은 방 사이즈를 좀 크게 뒀고, 그리고 쭉 복도를 따라서 내려오면요, 요 폭이 좀 넓기 때문에 복도에 면한 수납 공간을 이렇게 뒀어요. 수납장이 될 수 있겠죠. 복도에 면한 수납 공간을 뒀고,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 안방 화장실, 그리고 안방 장자리도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로 또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거실로 쭉 들어오면요, 메인 주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과 이제 주방이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의 영역을 이렇게 크게 묶었어요. 좀 큰 공간, 크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어요. 도로 쪽에 면에서 거실을 두고 쪽 안쪽으로는 주방과 식당, 6인용 식탁이 놓여질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고요. 그리고 디귿자, 아일랜드, 키 큰 장, 자리,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냉장고, 큰 대형 냉장고 2개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 이렇게 1차 계획안에 대한 3층을 잡아봤고요. 자, 그럼 다락, 여기 이렇게 3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다락이 나오겠죠. 다락도 좀 쓸모있게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가족 거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가족 거실이 나오고, 이제 거실의 면에서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다락방, 그리고 아래쪽에도 다락방 2개의 거실에 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하늘마당 가족 테라스죠. 가족 테라스. 그리고 여기는 아까 3층에 대한 거실 상부 오픈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확보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1차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3층과 다락을 동시에 한번 보면요, 여기 다락이고 여기 3층이죠. 여기 거실 상부 이 부분이 이렇게 다락에 이렇게 오픈 공간으로 뒀습니다. 뒀고, 가족 테라스, 짐실, 거실, 수납,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엘리베이터 자리예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자리. 장인 엘리베이터를 둬서 건폐율에 대해서 좀 유리한 방안을 마련했죠. 자, 지금까지 1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2차 계획안을 또 설명해 볼게요. 네, 2차 계획안은 말할 것도 없이 1차 계획안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킨 안이 되어야겠죠. 오른쪽 화면에는 1차 계획안을 좀
배치를 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볼게요. 상가에 대한 그 의견은 특별하게 없으셨어요. 건축주님께서 괜찮다. 바로 2차 계획안은 2층부터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볼게요. 자, 그 1안과 2안이 있었죠. 1차 계획안에서는 1안과 거실 방향이 도로면에 놓여져 있는 안과 이제 인접대지를 바라보는 1안과 2안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주로 그 아래 세대, 위쪽 세대 말고 아래 세대에 대한 그 변경안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2안에 대해서 주로 검토를 했는데요. 자, 이 거실이 너무 컸죠. 1안에서는 그 1차 계획안에서는 아랫세대의 거실이 방 하나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구조를 바꿨어요. 거실이 너무 커서 거실을 좀 줄이고 방 하나가 없어진 걸 다시 찾았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여기에 화장실을 복도 끝에 화장실을 두고 이렇게 아래 위로 방을 두고요. 다용도실은 외기에 면해야 되기 때문에 요 침실 2 쪽 옆에다가 다용도실을 뒀어요. 다용도실을 두고, 그리고 여기 침실 2 오른쪽에 방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 3개를 확보를 하고요. 남는 공간에다가 거실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도 이 거실 폭이 무려 5m나 됩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거실이죠. 이쪽 폭은 3.2m, 이 도로 쪽에 면한 폭이 5m가 되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른쪽 1차 계획안에서는 좀 도로에 면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좀 거실이 컸다면은 요 2차 계획안에서는 거실을 그 화면상 좌우폭 이쪽 폭을 좀 줄이고 여기에다가 방 하나를 더 뒀다. 그래서 3룸으로 만들었다. 비교가 되죠? 근데 여기에 또 안이 하나 더 있어요. 2차 계획안에서 역시 아랫세대에 대한 안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게 또 다른 대안이 됩니다. 2차 계획안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역시 또 아랫세대 문제인데요. 요 도로 쪽에 면한 요 폭이 5m나 돼서 좀 많이 크죠. 많이 넓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안방 개념, 침실원을 안방 개념이라는 걸 도입해서 여기다가 안방 화장실을 이렇게 두는 안도 하나 또 대안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래도 안방 화장실을 둬도 이 거실 폭이 3.7m 되죠. 그래서 3.7m라면 임대세대 거실 폭으로는 괜찮은 폭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을 둬도 이제 거실 폭이 3.7m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요 아래쪽을 향하는 요 안은요, 거실이 임접 세대 쪽으로 향하는 안은 2차 계획안에서는 검토를 하다가 얘는 좀 아니다. 이 도로 개방감이 있는 도로 쪽으로 거실이 향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실이 도로 쪽으로, 아랫세대가 거실이 도로 쪽으로 향하는 안을 이렇게 2가지 안으로 정리를 했고요. 2차 계획안에서 이렇게. 자, 이제 2차 계획안의 주인 세대를 또 한번 볼게요.
1차 계획안과 또 비교를 해볼게요. 화면상 오른쪽이 1차 계획안이고 왼쪽이 화면상 왼쪽이 2차 계획안입니다. 자, 전반적인 큰 그 레이아웃은 변화가 없고요.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1차 계획안에서 현관 쪽에서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면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이 팬트리를 복도 쪽에서 들어가게끔 해달라 해서 이렇게 팬트리로 들어가는 문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안방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1차 계획안에서의 복도로 면해져 있는 이 수납 공간보다는 안방 공간이 더 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복도로 면한 수납 공간을 없애고 안방 쪽으로 이렇게 장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드레스룸 구조도 조금 바뀌었죠. 화장실 이 비례가 조금 바뀌고 드레스룸 구조가 좀 바뀌었죠. 드레스룸이 좀 많이 커졌죠. 파우더룸도 좀 커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방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 유효 사이즈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층의 구조는 큰 변동은 없이 좀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자, 다락 2차 계획안에서의 다락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차 계획안과 비교해서. 자, 이렇게 2차 계획안을 알아봤는데요. 바로 또 3차 계획안을 살펴볼게요. 여전히 상가에 대한 1층 상가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3차 계획안에서도. 자, 2차 계획안 다음에 3차 계획안에서의 2층에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은 2차 계획안에서의 두 가지 안 중에 여기를 안방 화장실을 두는 안이 있죠. 요 안. 침실원의 면에서 안방 화장실을 두는 요 안을 발전시켰는데요. 이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그냥 드레스룸이나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건축주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라 드레스룸으로 바뀌었어요. 드레스룸으로 바뀌고, 이제 최종적으로 2층에 대한 이제 대안 없이 이제 이런 구조로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2차 기간에서는 화장실이 드레스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차 기간 3층. 3차 계획안의 3층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2차 계획안의 3층 구조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냥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락도 큰 변동이 없어요. 큰 변동이. 2차 계획안과 3차 계획안의 변동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4차 계획안에서 픽스안을 보겠습니다. 픽스안에서는 이 창문 계획도 다 했습니다. 3차 계획안에까지는 이제 주로 구조를 계획을 했다면, 이제 4차 마지막 계획안에서는 창문 계획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상가주택 1층에 대한 최종 안을 볼게요. 예. 1차 계획안에 대한 그 구조가 그대로 최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한 창문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너 자리에 이렇게 코너 큰 이렇게 개방성 있는 상가 샤시를 둘렀고요. 자, 최종 이제 2층 평면도입니다.
창문 계획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 3차 계획안에서 설명했는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디테일을 좀 더 발전시켰죠. 이렇게 역시 3층 역시 3차 계획안에서의 큰 막부는 다 유지를 하고 창문 계획을 했습니다. 거실의 면에서 큰 창을 두고요. 이렇게 코너 창도 이렇게 두고 안방 창, 작은 방 창들 이렇게 최종 3층을 결정했습니다. 자, 다락은 살짝 바뀌었어요. 다락은 여기 수납 공간 위치가 3차 계획안에서는 수납 공간이 요 위로 갔는데 요게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게 화면상 왼쪽이 최종 이제 계획안입니다. 수납 공간이 아래로 내려오고 침실원, 가족 거실, 그리고 침실 2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까지 1차 계획안, 2차 계획안, 3차 계획안, 4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평면 계획에 이어서 인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평면 계획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면 계획은 그냥 최종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평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인면입니다. 위에는 이제 화면상 위쪽 부분에는 이렇게 인면 이렇게 있고, 아랫부분은 3차원 모델링, 그리고 오른쪽에는 2시 뷰입니다. 이런 식으로 2시 뷰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요 2시 뷰를 그대로 이렇게 인면을 만드는 게 이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이렇게 평면적인 인면이죠. 2시 뷰를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코너를 우리가 그 위치한 대지가 코너이기 때문에, 코너 땅이기 때문에 코너를 강조를 해서 인면 계획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면 계획을 할 때, 인면 디자인을 할 때는 그 좀 건물을 아이 레벨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건물을 보진 않죠. 항상 지면이라고 있는 땅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건물을 바라보죠. 지금처럼. 그래서 이 2시 뷰에서의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명성에 대한 느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너를 살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디자인이고요. 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오른쪽에 이제 아이레벨에서의 2C 이 뷰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레벨에서 봤을 때 이 2C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면성, 이제 인면에 대한 우리 건물에 대한 정면성이 좀 중요합니다. 디자인에서. 그래서 우리 대지의 정면성은 이 2시 뷰에서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주로 북쪽 도로에서의 봤을 때와 동측 도로의 코너에서 봤을 때의 느낌을
책으로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3차원 모델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코너 도로에서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가벽을 뒀어요. 가벽을 이렇게 올려서 더욱더 정면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가벽을 둬서, 그리고 우리 평면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북쪽에 작은 테라스 있죠. 이 테라스를 활용해서 쭉 이 테라스의 공간을 그대로 벽면을 올려서 더욱더 이제 정면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또 돌려볼게요. 이렇게 느낌이 괜찮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코너에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인면을 디자인을 할 때 각 정면성이 중요하지만 각각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변화로운 인면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려를 했어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또 다른 느낌. 자, 코너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동측 도로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확 이렇게 바뀌죠. 이해 가시나요? 자, 북측 도로에서 봤을 때의 느낌과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 또 동측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또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옥상 테라스가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배면에서 바라봤을 때 느낌, 약간 박공지붕의 느낌을 살렸어요. 또 느낌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서 볼 일은 많이 없겠지만요, 이렇게 이 뒤쪽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도 또 다르죠. 변화로운 인면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건물을 좀 예쁘게 짓고 싶다 그러면요, 지금처럼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링이 전혀 재질이 없죠. 이게 뭐 벽돌인지 아니면 뭐 노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재료인지 느낌은 없이 그냥 형태감으로만 지금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형태감이 좋아야 돼요. 각각의 그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의 형태감. 그래서 형태감이 좋다면요, 재료가 좋으면 더 좋아지죠. 그러나 좀 비용 면에서 재료가 좀 아쉽더라도 형태감이 좋으면 그래도 그 느낌이 굉장히 유지가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쁜 집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재료를 좋은 재료로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형태감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형태감이 좋게끔 느낌을 뽑아낼 때 이 투시뷰가 중요해요. 투시뷰가 지금 왼쪽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느낌보다는 이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투시뷰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측면 느낌, 또 이쪽에서의 느낌, 이쪽에서의 느낌, 이쪽에서의 느낌, 또 이쪽에서의 느낌 다 다르죠. 변화로운 인면. 자,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한번 보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볼 일은 많이 없죠. 그리고 여기가 가족 테라스, 옥상 테라스, 여기 다락방에 대한 창문, 지붕창, 여기가 거실 상부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만에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디자인이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면 디자인이 끝나면 안 돼요. 지금처럼 그 3차원 이제 모델링이나 투시로 그 인면을 파악할 수 있지만은, 이걸로서 최종 느낌을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꼭 이게 모형을 만들어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만져지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모형을 만들려면요, 이렇게 만져보고 직접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바라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키진 건축에서는 계속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모형을 강조하죠. 모형을 꼭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된 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보고,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디자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과 3차원 모델링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인면 디자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느낌의 모형을 한번 볼까요? 자, 3차원 인면 계획에 의한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형은 직접 만져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서 유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바로 만져질 수 있는 거니까요. 두들겨 보고 만져보고,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과 이제 그 자동차를 배치해 보면서 스케일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계획안에서 제일 계획 설계를 할 때 제일 제가 기분이 좋은 단계입니다. 이 모형을 만드는 단계가. 모형을 만드는 게 어렵지만은 진짜 제가 건축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모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의 그 투시도로 봤을 때의 느낌과 또 다르죠. 같은 뷰죠. 아까와 똑같은 뷰지만 다르죠. 모형은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재밌는 걸 직원을 시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모형 사진을 찍을 때도 재수스면 이렇게 시선을 낮춰서 이 건물을 그 사람이 바라봤을 때의 느낌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측도로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고요. 아까 이제 인면 디자인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 이렇게 동측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 배면 쪽. 투시 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투시뷰는 약간 감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극적인 효과를 좀 줬다면, 이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정직하죠. 모형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투시는 각을 되게 많이 틀어서 광각을 줘버리면 되게 멋있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투시도는. 그러나 이제 모형은 거짓말 못한다.
모형 만들어서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건물 지어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쪽 뷰도 괜찮네요. 영상을 뒤로 돌리셔가지고 투시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그 느낌 그대로 다 납니다. 자,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자, 최종적으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모형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눴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계획안으로 이제 픽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평면, 인면 디자인, 이제 인면 디자인에 대한 투시나 이제 3천 모형까지 다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본 설계를 진행하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어지는 영상 2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계획안이 어떻게 실제로 지어지는지 한번 볼게요.